2017 영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5월 억새에게 내미는 시 임진아. 할머니들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마세요. 똑똑 분질러져도 자꾸 휘어져도 같이 살아요. 저는 꽃의 키만큼도 닿지 않은걸요. 사람이 사람을 뚫고 나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의 뻣뻣한 발등에서 푸른 순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오늘은 밀알만한 모당벌레가 어디서부터 기어왔는지 얇고 가는 마른 대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더군요. 모든 것들은 꼭대기라는 정자를 향해 나는 걸 좋아하지요. 그러다 갑자기 날개를 펼치고 붕붕 대네요. 늙어서 너무 길어진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넓은 등이 되어 주셨잖아요. 쓸쓸한 할머니의 은비녀 사이로 저수지도 보이네요. 저수지는 삶이 간통한 듯 여지없이 파랗군요. 누런 풀들 사이로 제 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드문드문 보이는 만질 수 없는 영예 같은 고움, 잠겨있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거죠. 폐물 상자처럼 언제까지 나오리 꽉 끌어안고 있기로 해요. 몇 해가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늑수구레한 풀과 호수는 이 계절을 처음 아는 듯 쑥스러워하네요. 아, 저 성성한 머릿결 같은 햇빛, 약하지만 발걸음 소리 내는 풀, 꿀을 머금고 있는 공기, 바람과 나부대는 나무는 저를 교란시켜요. 할머니, 저는요, 조용히 또 임신하고 싶어요. 네, 억새에게 내미는 시, 임진아 시인의 시입니다. 앞에 낭송할 때 보였던 사진은 억새가 아니고요. 저 갈대입니다. 갈대는 주로 물가에서 많이 살죠. 근데 억새는 조금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요. 근데 억새와 갈대의 차이가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식물 읽어주는 시인, 거기 들어가셔서 억새와 갈대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억새가 조금 더 은빛으로 더 예쁜 것 같아요. 윤기도 많고. 억새는 그 마디마디가 좀 더 길고 모가지도 더 깁니다. 그리고 갈대는 마디마디 대를 좀 싸고 있는 그 부분들이 짧고, 아무튼 저 두껍고, 갈대가 키가 좀 더 크죠. 억새보다. 억새는 키가 갈대보다는 작아요. 억새는 한 1.5m 정도, 2m 사이로 크는 것 같고요. 갈대는 아주 크죠. 근데 이제 억새가 원래 의악새라고 해요. 의악새. 이 시에서 억새가 여러 해살이 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인이 되려면 풀을 특히나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시인들이 식물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니까 식물을 좀 잘 알아야 시 쓰는데 많이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시인의 그 어휘 활용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휘를 그렇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는 해설보다도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은 가급적 좀 삼가하면서 같이 읽기로 해요. 네. 우선 이 시는 대화체로 되어 있죠. 혼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누가 마치 들어주는 것처럼. 네, 억새가 할머니가 돼서 할머니의 모습과 늙어가는 할머니의 모습과 가을 맞이해가는 억새의 모습을 좀 이렇게 환유한 듯해요. 이렇게 환유법을 사용해서 또 의인법도 이렇게 좀 많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딱히 시에서는 의인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좀 생명성을 좀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먼저 볼까요? 먼저 그리고 또 억새 여기 5월이라고 해놨어요. 5월 억새에게 내미는 시. 그런데 내용은 한 10월이나 9월 말, 10월 한 이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하필 또 5월이라고 해놨을까? 왜냐하면 갈대든 억새든 9월 말이나 10월에 꽃이 피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목에는 5월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할머니들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들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는 마세요. 억새를 가리켜서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마세요. 참 표현이 예쁜 시가 있어요. 똑똑 분질러져도 자꾸 휘어져도 같이 살아요. 네, 죽든 살든 같이 살자고 하네요. 저는 꽃의 키만큼도 닿지 않은걸요. 키만큼도 닿지 않은걸요.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뚫고 올라오는 걸 알았네요. 갈대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뚫고 올라오는 걸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빳빳한 발등에서 푸른 순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네. 갈대가 아니라 억새는 여러 해살의 풀이니까, 그 줄기만 겨울이 되면 줄기만 싹 사라지고 뿌리에서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거기서 줄기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같은 존재인데 줄기만 새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할머니의 뻣뻣한 발등에서 푸른 순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뚫고 올라오는 걸 알았네요 라고 표현한 듯해요. 오늘은 밀할 만한 무당벌레가 어디서부터 기어왔는지, 밀알은 밀의 알갱이를 밀알이라고 그러죠. 그 밀 알갱이만한 무당벌레가 훨씬 크죠. 어디서부터 기어왔는지. 이 만하다라는 거 띄어쓰기 좀 알아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띄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먹을만하다 이렇게 할 때는 먹을만하다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이렇게 먹을만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데 3일만 띄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먹다가 본용언이고 만하다가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고요. 필요할 때는 보조용언과 본용어는 이렇게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어는 이렇게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4일 만에 기간을 나타낼 때 횟수나 기간 뭐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이것도 의존명사입니다. 기간을 나타낼 때 또 횟수 3번 만에 할 때 3번 만에 할 때도 이렇게 띄어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미랄만 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만 이때 만은 보조사입니다. 만이 보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에 붙여 쓰고요. 이때 하다는 어디에 이르다 이런 뜻이야. 네, 정도에 이르다. 네, 그래서 미랄만 하다, 즉 미랄의 크기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춤법을 틀리면 글의 신뢰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맞춤법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씩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미랄만한 무당벌레가 어디서부터 기어왔는지. 네, 미랄. 근데 또 미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밑거름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무당벌레도 어디서 뭔가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기어왔는지. 얇고 가는, 어쩌면 화자 자신일 수도 있겠죠. 얇고 가는 마른 대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더군요. 얇고 가는 마른 대, 어떤 면에서 할머니이기도 하죠. 할머니. 그러니까 무당벌레는 어쩌면 화자 자신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마른 그 억새 대를 타고 올라가듯이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모든 것을 꼭대기라는 정자를 향해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모든 것이 꼭대기 정자라고 표현했네요. 그 갈 때 가장 높은 그 꽃 부분을 정자. 이 정자가, 이 정자를 잘 보시면 정자인데요. 위에 높을 꽃자에다가 밑에 고물의 정자가 있죠. 예, 고물의 정자는 그 단단한 그 다리를 의미하고, 이 높은 곳에 있는 정자가 뭐죠? 그런데 정자. 벽이 없고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건물을 정자라고 하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 특히 쉬기 위해서 시원한 곳에 잘 짓죠. 네, 정자를 향해 나는 것을 좋아하지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날개를 펼치고 붕붕 대네요. 네, 막 그렇게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날개가 다 자라면 날아가 버리죠. 네, 모든 생명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둥지는 중력을 잃고 새들은 다 날아가죠. 늙어서 너무 길어진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여기는 억새가 갈색으로 바뀌면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면서 꽃을 피워요. 억새는 늙어가면서 꽃을 피죠. 젊었을 때 꽃을 피는 게 아니라 늙어가면서 꽃을 피는데, 너무 그러면서 또 길어지죠. 약해지고 길어지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늙어서 너무 길어진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랄까요? 약해져서 어떤 남에게 기대는 존재. 그러니까 늙어버리면 기대는 존재가 되죠. 나약한 존재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짐이 되는, 즉 등이 되지 못하고 기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밑에 바로 나오죠. 또 이렇게 누구에게나 넓은 등이 되어 주셨잖아요. 젊었을 때는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줬는데, 이제 늙으니까 기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쓸쓸한 할머니의 은비녀 사이로 저수지도 보이네요. 그 억새 꽃이 은비녀처럼, 은빛처럼 쫙 펼쳐지죠. 갈 때보다 훨씬 더 반짝입니다. 네. 그래서 억새를 사람들이 갈대로 착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갈대는 많이
부르는 이름이고 억새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억새가 의악새라고 많이 불러요. 의악새. 네. 의악새인데 정식 명칭은 억새입니다. 그래서 은빛 색깔이 아주 반짝이는 그런 풀이에요. 근데 그 은빛을 보면서 은비녀 사이라고 딱 표현을 해놨어요. 참 이렇게 동일시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시인으로서의 기질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거기에 저수지도 보인다라고요. 은비녀 사이로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그러니까 억새가 하얀,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생 것처럼 그런 할머니의 머리죠. 저수지가 보인대요. 그 사이로. 그러니까 억새가 늙어서 꽃을 피우고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로 뭐가 보여요? 저수지가 보여요. 저수지는 뭐가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은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또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할머니 뒤에는 그 화자라는 어떤 새로운 삶이 보이는 거죠. 존재하는 거고, 저수지는 삶이 관통한 듯 여지없이 파랗군요. 이렇게. 저수지는 삶이 관통한 듯 여지없이 파랗군요 해요. 생명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누런 풀들 사이로 제 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풀. 누런 풀은 이제 한 살이, 이 억새가 줄기가 죽는다고 해서 억새가 죽는 건 아니죠. 억새는 여러 해 살이 풀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풀들이, 즉 한 살이, 줄기로서의 한 살이죠. 그 한 살이 사이로, 한 살을 마감하는 그 빛깔 사이로 제 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드문드문 보이는, 만질 수 없는 영예 같은 고움, 잠겨있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거죠. 영예가 뭐죠? 영예. 옛날에 사람에 따라서 좀 조심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씨를 옛날에 영예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영예. 네, 영부인도 있고 영예도 있고 또 남자를 영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좀 남의 딸,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딸을 귀하게 부르는 이름이 영예입니다.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귀한 존재이니까. 나보다 뭐 높은 사람의 딸을 귀하게 부르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영식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근혜 씨 남동생인가요? 그분을 이렇게 영식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특별하게 불렀죠. 네. 그래서 비록 또 그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영부인이라는 이름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어떤 그 귀한 사람의 부인, 그러니까 좀 높은 관직이나 좀 높은 사람의 부인을 가리켜서 그냥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예든 영식이든 영부인이든 민주국가에서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죠.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사람의 귀하고 안 귀함, 천함, 귀하고 천함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냥 귀하게 여겨서, 뭐 자기 친구나 친한 친구나 이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영예, 영식이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권력자를 귀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권력자는 그냥 권력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약자들을 길들여서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권력자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시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영예 같은 고움.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씨 그 집안이
집안 때문에 영애니, 영식이니, 영부인이니 하는 이름들이 알려진 것이지 그 이전에는 많이 썼던 명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옛날 이야기 같은 거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안에 그런 이야기 같은 거, 옛날 이야기 같은 거래요. 잠겨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거죠라고 합니다. 네. 폐물 상자처럼 언제까지나 우리 꽉 끌어안고 있기로 해요. 폐물, 폐가 그 폐물이 뭐죠? 우리 폐물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남자분들 많죠. 폐물. 폐물은 폐가 둘을 폐차예요. 그 폐, 몸에다 지니고 다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몸에 장신구 같은 것을 장식을 위해서 몸에 차고 다니는 그런 물건들을 폐물이라고 해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그 상자처럼 언제까지나 우리 꼭 꽉 끌어안고 있기로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합니다. 네. 몇 해가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늑수구레한 풀과 호수는 이 계절을 처음 아는 듯 쑥스러워하네요. 이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저 성성한 머릿결 같은 햇빛, 약하지만 발걸음 소리 내는 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참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성한 머릿결 같은 햇빛. 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햇빛이 아니죠. 억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억새가 아니라 억새에 기대어서 드러내고 있는 햇빛이죠. 네, 그게 진짜 과학입니다. 억새의 빛깔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억새에 반사돼서 드러나는 햇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햇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억새는 빛깔이 없어요. 사물에는 빛깔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 사물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사물이 싫어하는 빛깔을 반사시키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색깔, 예를 들어서 밤색 가구를 봤을 때 갈색이죠. 갈색인데 그 가구는 갈색을 싫어해서 반사하는 건데, 그래서 그 갈색은 뭐예요? 빛이죠. 빛의 반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사물은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은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물이 싫어하는 색깔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빛 중에서 그 사물이 어떤 색을 싫어하는지 그것은 알 수 있죠. 반사되니까요. 네, 그러나 그 사물이 정말 어떤 색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성성한 머릿결 같은 햇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억새의 머리털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성한이래요. 성성한. 한 50대,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면은 검은 머리하고 흰 머리가 비슷비슷해지죠. 비율이. 그러면 어떤 점들이 여러 가지 흰 점, 검은 점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것을 이렇게 성성하다라고 해요. 이때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검은 색깔 중에서 별빛이 반짝반짝 하듯이 검은 머리 속에서 흰 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어둠 속에 보이는 별빛에 비유해서 성성하다라고 해요. 네. 성성한 머릿결 같은 햇빛, 약하지만 발걸음 소리 내는 풀. 풀이 발걸음 소리 냈겠어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른 짐승이 걷거나 했을 때 나는 소리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참 예쁘게 많이 했네요. 꿀을 머금고 있는 공기, 바람과 나부대는
나무는 나부된다 이 말은 좀 까불까불한다 이 말이죠. 바람과 나부되는 나무는 저를 교란시켜요. 교란시킨다는 게 뭐죠? 교란. 좀 이거는 약간 그 생리학적 표현하고 좀 뒤섞어 놓은 것 같아요. 교란이라는 게 교가 흔들교자잖아요. 어지러울란. 흔들어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뜻인데, 네, 그 안에 바람과 나부되는 나무는 나를 교란시킨다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는요 조용히 또 임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 시는 해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한 줄 한 줄 음미하세요. 예, 음미하셔야 그래야 되는 시입니다. 정말 예쁜 시예요. 네. 지금까지 5월, 여기서 5월로 적은 거, 네. 억새가 꽃이 피는 거는 9월 또는 10월 초인데 이렇게 5월로 적어놨죠. 네, 5월 억새에게 내미는 시. 아직 청춘에 있는 거죠. 5월은 네, 그런 그 청춘의 이미지로서 5월 억새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아직 꽃도 안 피우고 있는데 이제 자라나는 억새가 이미 성장한 억새를 향해서 말하는 듯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